저희 강아지들과 아이들이 노는 대운동, 큰 운동장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천연 잔디죠? 이 잔디가 굉장히 중요한 잔디인데요. 저희는 어떠한 약도 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강아지들은 이 잔디를 뜯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뛰어놀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잔디 운동장이에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또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또 마킹이란 걸 해요. 이제 자기 영역 표시를 마음껏 좀 할 수 있게 군데군데 이렇게 나무들도 심어놨어요. 단 이 나무들은 아이들의 소변에 강한 나무입니다. 우선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선천적인 어떤 관절 이상이라든가 선천적인 어떤 질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사회성이죠. 뭐 생활 습관이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회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6, 7세 혹은 7, 8세 정도 지나면 좀 예를 들어서 조금 빠른 애들은 그때부터 어떤 그 질환의 움직임이 보여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는 이제 움직임. 예를 들어서 노령화로 인한 뭐 관절 이상이라든가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조금 건강검진을 조금 1년에 한 번씩 정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표현을 못 하잖아요.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뭐 예방접종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꼬박꼬박 하신다면은 중간에 6, 7세, 7, 8세부터는 건강검진을 사실 1년에 한 번씩을 체크를 꼭 하셔가지고 말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렇게 좀 검사라든가 요걸 통해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0살이 넘는 노령견들은 이제 먹는 것에 변화가 와요. 잘 안 먹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이걸 가린다거나 그래서 그다음에 변 상태가 조금 바뀐다거나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노령견들의 변화는 이제 먹는 거를 어떻게든 잘 먹게 해주시는 거. 그다음에 체중의 변화.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어 살이 찐 아이들은 조금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살이 갑자기 훅 빠지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체크, 뭐 체중, 그다음에 먹는 거, 그다음에 걸음걸이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 깊게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홍시마, 자, 요거 제. 아니야, 홍시마 이거 잼밥이야. 잼밥이야. 아니야. 자, 잼. 옳지. 옳지. 홍심이 너무 맹렬한데? 옳지. 예, 먹을 거를 먹을 때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애는 어렸을 때부터 제 손을 이렇게 먹을 때 넣어도 괜찮게 이렇게 또 교육을 시켜줘.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가만히. 먹을 것을 이렇게 같이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연습을 시키면 먹을 게 있어도 뭐 이걸 굳이 이걸 서로 먹겠다고 싸우지 않아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참 좋은 위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여름에는 수영장이 6m짜리 풀이 이렇게 돼서 여름에 가장 좋은 운동이 우리 강아지한테 가장 좋은 운동이 수영이에요. 그런데 수영도 그냥 물에 팍 넣어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수영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밟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젠, 이번 여름에 수영 많이 했지? 그렇지, 알지. 제가 노령화된 노견들 엄마 아빠들한테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픈 아이들,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서 정말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들의 마음과 시선은 너무 감정적이세요. 근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 아이가 없으면 어떡하나 라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엄마, 이 아이가 없으면 지금 현재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없어진 다음에 그건 엄마 몫이에요. 조금 더 냉정하게 그때는 감정적인 케어가 필요 없어요. 마음은 사랑은 열심히 주지만 저는 아이한테 엄마의 슬픈 감정을 들키지 말라고 해요. 울고 싶겠죠. 그러면 아이가 안 보는 방에 가서 혼자 우세요.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아플 때 우리 엄마가 어떤 마음을 먹고 좀 강하게 냉정하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 케어를 하는 엄마라면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그런 엄마를 의지하고 기대고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약해. 우리 아이가 언제 갈지 몰라. 이런 감정에만 빠져 계시면 그 시간을 올바르게 보낼 수 없어요.
우리 아이하고 평생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행복감을 주었던 그 아이들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줄 수 없어요. 조금은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자, 올라가. 어이쿠, 네가 먼저 들어갈 거야? 애들이 왕왕왕왕왕 짖겠다. 그렇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낮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또 쉴 때는 쉬어야 되거든요. 자, 급하게 옳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여기 오는 아이들이 이렇게 관리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중이라든가 어디 아픈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항상 저희가 이렇게 차트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중요한 그 건강에 필요한 약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거 하나 있네요. 저 하나 있네요. 영양제 하나 있네요. 사람과 한 개. 다 여기서 다 강아지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고요. 그런데 한 94년, 5년 그때부터 쭉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들은 이제 있는데 한 3년을 제가 암투병을 했어요. 그 친구가 말라뮤트인데 이제 한 50kg 정도 나가는 친구가 이 친구가 16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3년 동안 제가 사실은 수발을 들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걷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암은 이제 2군데가 이렇게 퍼져나갔죠. 근데 이 친구를 키우면서 정말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한 생명이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간 친구예요. 이제 24시간을 3년 동안 수발을 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조차도. 그런데 그때 제가 꼭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건 이거예요. 아, 이 아이가 가고 나면 울자. 내가 여기서 너무 이게 슬프고 힘든 것을 이 아이한테 티를 내면 그 다음날 바로 상태가 나빠져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그 친구가 저에게 남겨준 어떤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제가 앞으로 만나는 아이들에게 또 저는 적용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저랑 있었던 시간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이 친구가 갔구나라는 기억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예요. 네. 엄마 아빠들도 열심히 좀 같이 운동하다 추운 몸을 또 녹이고요. 자, 이쪽에는 또 이렇게 놀다가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캔넬에서 잠깐 쉴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공간들을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큰 아이들 다 쉴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한 부분이에요. 반려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좀 죽음과 친해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반려견의 시간은 같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이 막 젊고 예쁘고 귀엽고 막 항상 이렇게 평생 같이 뛰고 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의 시간은 짧아요. 자, 운이 좋으면 15년이고요. 그다음에 불과 한 10년만 지나면 아이들의 이제 노화라고 하는 것이 제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또 어떤 엄마 아빠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하세요. 우리 애가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지금은 이래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시간에 맞춘 그러한 케어를 하고 있는가, 혹은 이거는 케어를 떠나서 내가 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의 노령화와 혹은 죽음에 대해서 내가 대비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중간중간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그 아이가 십몇 년 동안 나한테 준 행복한 기억과 추억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가서 슬프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나에게 남겨준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우리 아이가 이때고 정말 즐겁고 고마웠고 행복했고 사실 그 힘으로 그 뒤를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얘기하라고 해요. 얼마나 예뻤죠? 너무 귀여웠죠? 엄마 이렇게 위로했죠? 라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시라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저에게 힘이 되고요.
제가 또 남겨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정말 본질적인 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픔에만 빠져 있지 마세요. 왜? 우리 아이가 저한테 남겨주고 간 거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크거든요. 반려견 키우시는 엄마 아빠께 제발 끝까지 키우세요. 우리 반려견의 마지막을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끝까지 키우시고요. 버리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로부터 시작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들을 잘 돌보시고 잘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자, 우리 아이의 마지막은 내가 지켜준다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키우십시오.